자,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말인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성이나 태도, 예, 이런 부분은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충남 늘 대한민국 전체 생각 좌우해온 스윙보터의 역할을 해왔고 충남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충청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준 한동훈 위원장. 대전, 청주, 9일은 단양에 갔었죠. 벌써 이번이 네 번째인데 최 평론가님, 충청권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 역대 총선 대선 이게 투표를 보면은 거의 이제 그 PK, TK, 이른바 호남 이런 데는 이제 거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투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TK와 PK는 주로 이제 여권에 이제 많은 지지를 줬고 호남은 거의 야권, 국민의당을 좀 제외하고는 그런 거의 이제 말하자면은 민주당 계열에 이제 몰표를 줬던 이제 그런 이제 전통적 투표 양식을 보여왔는데, 근데 충청은 좀 달라요. 항상 선거 때마다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말해서 투표에 말하자면 최종적인 승부처를 꽂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 성적은 참패했죠. 26석 가운데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8석밖에 못 얻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물론 지금도 불리하긴 한데 최근에 균열이 조금 생겼죠. 이상민, 대전을 지역구로 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왔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충남 논산 쪽에 있는 김종민 의원이 탈당해서 제3지대로 갔단 말이에요. 약간 지금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여기 4번씩 방문하고 구인사 같은 데를 가서 이제 종교 표심에도 호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 이 균열 지점들을 국민의힘이 잘 파고들어서 뭔가 이번에 좀 유의미한 성적을 내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충청과 수도권이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정말 유의미한 성적을 내려면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자주 찾는 그런 방식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진짜 그쪽이 이제 우리 R&D 예산의 또 핵심이니까 그런 쪽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인재 영입을 통해서 충청권을 배려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는 비로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충청 전략 전진 전략이 이제 좀 힘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수요일 맞이해서 각 지역의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계기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맞춤형 구애를 하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또 묘하게 또 지역과 인연이 기가 막히게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인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인연 찾으면 다 있는 건데,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그 인연을 많이 찾잖아요. 예. 근데 보통 자기 고향과 그다음에 어떤 본에 관한 얘기, 그리고 장인, 처가와 관련된 인연, 이 정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더 인연을 얘기를 하면 이거 오버다. 이건 너무 엮는다. 네, 그렇게 평가받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보니까 정치를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많아요. 네. 정치적 고향은 TK이고, 그리고 진짜 고향은 사실은 서울인데 부모님의 고향은 춘천이니 춘천과 인연이 있고, 그리고 부산은 또 좌천당했을 때 부산 가서 이 송정바닷가를 저녁마다 산책했다고 하는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검찰이 있는데, 청사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1시간 거리라는데 어떻게 저녁마다 가서 산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롯데자이언츠 야구 본 사진도 올리고 그죠? 그것도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직접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고. 예. 충청도는 청주에 가서 한 4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때 가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것도 인연 강조하면서 인성 품성은 충청도에서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조율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부동산 규제 완화해주겠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 재건축. 예, 안전 진단 다 그냥 패싱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4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데요. 그냥 차라리 다 공용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계속 지금 그 민생 토론회라고 해서 기자 질문을 안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선별되어 있는 국민들하고 만나면서 계속 지금 선심성 정책이든 뭔가 규제 완화 정책이든 감세 정책이든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유독 충청권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뭔가 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충청권에 좀 우위만 기록하게 되면 워낙 그 호남하고 영남하고의 어떤 의석수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만 선전해주면 국민의힘이 뭐 압도적 승리는 하기는 어렵더라도 과반은 조금 넘길 만큼 민주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또 제3지대가 있잖아요. 변수 하나가. 그런 선거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건 객관적인 분석에 관한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총선 앞두고 정치 행보를 하는 선거 지원해주는 대통령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나 결국은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지만 불편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건희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뭐 악법이니 국론 분열이니 이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과연 그 진정성,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